우리는 저 공식이 골치가 아프면은 예를 들어서 수치 가지고 계산하기 좋게 이거를 뭐 343m/s니까 34.3cm라고 치고, 아니 뭐 이거를 34.3cm, 이걸 2배, 그래서 68.6cm라고 그럽시다. 34.3하고 68.6 큼지막하게 덕트를 만들었어. 그리고 거기 하이어 모드, 물론 펀더멘탈 모드 전파 가능. 그 다음에 하이어 모드 완제로가 어떤 게 먼저 생길까? 이쪽 긴 쪽으로 먼저 생겨요. 왜냐하면은 저기 오메가 n이 그런데 fmn은 f는 2파이분의 오메가니까 2파이분의 1 m파이 c ly 제곱 플러스 n 파이 c lz 제곱은 파이가 없어지고 c 2분의 c 파이 앞으로 다 없어지고 ly분의 m, 이거 맞나? 루트 ly분의 m의 제곱 플러스 lz의 파이하고 c를 앞으로 다 빼냈어요. n 제곱. 그러면은 펀더멘탈 모드 말고 이 완제로 모드는 m이 1이니까 f 완제로는 2ly 이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1이니까 2ly 분의 c. 이 반파장, 이게 반파장이니까 파장이 이렇게 돼서 c 343 m/s를 2 곱하기 0.683m. 그러면은 0.683이 4분의 1하고 343이니까 343을 0.343으로 하면 1kHz인가? 0.3 3 1 130 100 10 100 300 30m 3m 100 0.3 1kg 4분의 1 곱하기 1000 해서 250Hz가 되네. 흥미있는 주파수가 되네. 250Hz가 되고, 그죠? 카도 프리퀀시가 괄호 세로가 34, 68 이렇게 되면은 250Hz까지는 펀더멘탈만 가고, 이거는 00 모드. 여기 250Hz에서는 완제로 모드가 전파 가능하고, 제로 완 모드는 이거 완제로 제로 완 모드는 이쪽으로 반파장이에요. 그러면 F 제로 완은 C
2배의 LZ는 343 2 곱하기 0.343 헤르츠 500. 근데 이거 2제로 모드도 500이 되죠. 2제로 모드는 이쪽으로 이게 딱 2배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파장이 2개 하면 2제로 모드도 500이 돼요. 그건 뭐 이제 완완 모드를 한번 해보자. 완완 모드. 그건 저 F11은 그건 루트 속에 계산을 해야지 돼. 2분의 343하고 0.683 3분의 1의 제곱 플러스 0.343의 1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해야지. 이건 할 수 없이 캘큘레이터 찍어서 계산을 해야지 돼. 그러니까 250 여기 500 01 500 그 다음에 뭐 여기 얼마인데 이거 여기서 계산된 게 여기 얼마가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카드 프리퀀시 이상에서 그 모드가 전파되고 그 모드에서는 단면의 음압 분포가 이렇게 노달 라인이 여러 개가 생긴다. 라인이 없는 거 이건 Y방향으로 하나, 이건 Z방향으로 하나, 이거 Y방향, Z방향에 각각 하나. 그래서 이식 또는 주파수는 이 식으로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하이어 모드도 뭐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소프트 바운더리는 기본 모드가 사인이 된다. 그리고 요게 요 앞에 Y를 제외한 요게 KY가 되고 요게 KZ가 되죠. 그래서 카드 프리퀀시는 똑같아. 펀더멘탈 모드는 없죠. 여기가 MN이 00면 이게 다 제로라서 없는 게 전파돼. 음압이 제로인 게 전파된다. 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무가 존재하느냐? 없을 무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거 제로 모드도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음압이 제로라는 게 그 전파되니까. 옛날에 웃기는 얘기인데 독일 친구한테 들었던가? 옛날에 은행 자동화 하는데 한 초창기에 웃기는 일이 있었는데 귀하께서는 0원의 부채를 갚지 않았으므로 0원을 계좌번호 어디로 넣으시오. 미치겠더래. 이걸 0원을 어떻게 넣는지. 초창 제 독일 친구가 저한테 웃기느라고 그랬는지 진짜 그걸 당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떻든 맥주 마시면서 그런 대화를 하면서 껄껄 같이 웃었으니까 이 영은 전파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얘기하고, 원통형과는 이쪽으로는 반경 부분은 베셀 펑션이 되고 이 원주 5군으로는 코사인이 돼요. 그래서 하이어 모드가 생겨. 그러니까 뭐 노달 서클이 몇 개 이렇게 단면을 해서 노달 서클이 몇 개, 노달 라인이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하이어 모드가 이쪽에 감마 MN은 노달 서클이고 요 코사인은 이쪽으로는 이쪽 노달 라인이 또 몇 개 하는, 그래서 아주 하이어 모드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인접하고 부호가 다 바뀌어서 하이어 모드가 이렇게 되는데 좀 베셀 펑션에 익숙지 않으면 귀찮죠. 그러나 요거는 기억을 해야지 돼. 카드 프리퀀시. 카드 프리퀀시가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필요할 때 여기서 써서 계산을 하면 돼. 저건 뭐 기억할 필요 없어요. 오메가 mn은 저기 뭐 감마 mn a분의 c, a는 반경. 그러면 fmn은 2파이분의 1 감마 mn a분의 c 이렇게 됐죠. 다음 페이지에 이거 원통형관의 하이어 오더예요. 이게 펀더멘탈 모드죠. 하드 바운더리일 때. 그 다음에 첫 번째 모드가 이 반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그 다음에 4분의 1, 그 다음에 서클이 하나 생기고, 이게 베셀 펑션에서 딱 결정이 돼버려요. 이거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제 조금 이따 나올 텐데, 조금 이따 제가 할 텐데, 임피던스 튜브가 원통형이거든요. 임피던스 튜브가 이렇게 원통형인데, 여기다가 샘플을 이렇게 하고, 스피커가 여기서 스피커가 있고, 스피커 가운데를 딱 뚫어가지고 가운데로 이렇게 마이크로폰 왔다 갔다 하게 해놔서 스탠딩 웨이브를 스캐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A가 임피던스 튜브가 두 가지가 있어요. 큰 거하고 이렇게 작은 거하고. 임피던스 튜브 뭐 예를 들어서 A가 5cm다. 그러면은 어느 주파수 범위에서 아이디얼한 펀더멘탈 모드가 보장되나? 그러니까 수직 입사하고 수직 반사하고 하이어 모드가 없이 이상적인 평면파로 측정을 하려면 주파수, 높은 주파수로 올라가면 하이어 모드가 돼서 이게 측정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 사이냐면 오메가가 원제로, 오메가 원제로, 제로에서 이 모드가 생기기 직전까지는 펀더멘탈 모드죠. 그러면 오메가 원제로, 오메가 원제로, F 원제로, 뭐 이 F로 합시다. F 원제로가 얼마냐? 2파이분의 1 감마 원제로 1.841 A분의 C 5cm 0.05m 343 m/s 몇 헤르츠가 나오겠죠. 5면은 이게 5cm 이게 얼마인가? 34300을 5로 나누면 5, 6, 30, 6, 1000, 5, 8, 40, 6, 8, 60 이렇게 되네. 2파이분의 1, 2파이분의 1.841 곱하기 6860 헤르츠 이렇게 되네. 얼마쯤 되나 이거? 2하고 대략 3으로 나눈다면은 약
2.4 킬로헤르츠. 너무 대략 이거를 약분해버리고 8분의 1을 대략 3분의 1로 한다면 2.3 예? 몇? 2kHz? 대략 2kHz. 이 kHz까지는 흡음률 수직으로 측정 가능한 게 여기서 보장이 됐죠. 이거. 그러면은 그래서 임피던스 튜브가 낮은 주파수 하는 건 단면 이렇고 높은 주파수는 작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있어. 실내 음향학, 건축 음향학에서 4kHz까지는 흥미가 있거든요. 적어도 4kHz까지는 거의 데이터가 반드시 있어야지 돼. 그러면 이게 반경 5cm는 너무 크지. 그러니까 조금 3.5라든가 반경. 그걸로 줄이면 이제 4kHz까지 펀더멘탈 모드가 보장이 되고, 임피던스 튜브에 여기 스탠딩 웨이브가 평면파, 하이어 모드는 없고 평면파가 보장이 된다. 그럴 때는 이 수치 가지고 충분히 베셀 펑션 몰라도 이 실태를 좀 이해하고 있으면은 베셀 펑션 계산 안 해도 결과식만 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가 체크를 할 수 있다. 분산. 주파수에 따라서 음속이 다를 때 분산이 일어난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페이스 벨러시티나 그룹 벨러시티가 나중에 정의가 되는데 그게 주파수의 함수거나 또는 웨이브 넘버 또는 웨이브 벡터가 주파수의 함수일 때 분산이 일어난다. 그래서 위상속도와 군속도를 정의를 하려면 단일 주파수에서는 안 돼. 특히 그룹 벨러시티는 그룹이다 하면은 퓨어 톤은 그룹이 될 수 없어요. 그냥 멤버 1이니까. 그룹이면 멤버가 여럿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러려면 주파수 성분이 한 주파수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오메가 1을 오메가 플러스 델타 오메가, 오메가 2를 오메가 마이너스 델타 오메가, K도 플러스 델타 K 마이너스 델타 K 부근에서 오메가 부근에서 이렇게 두 가지 성분이 있다고 치고 그게 합쳐진다면, 그러면 엔벨로프 이렇게, 요건 아이디어는 평면파고, 이 델타 오메가 델타 T가 되는데, 그래서 정리하면은 엔벨로프와 페이스가 각기 다른 속도로 전파되는데, 엔벨로프가 전파되는 게 여기서 나온 거고 페이스는 이쪽에서. 그래서 페이스에 대한 위상속도는 K분의 오메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요거죠. 위상속도는 K분의 오메가. 요게 델타 K분의 델타 오메가가 돼가지고, 이제 미분적으로 하면 DK분의 D 오메가 DK가 되죠. 그래서 그룹 벨러시티, 이 엔벨로프가 전파되는 게 이 속도고, 요 위상, 예를 들면 요거 제로 크로싱이 여기서 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그게 전파되는 속도다. 그러면 그건 이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디스퍼전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게 카도 프리퀀시가 있을 때, 오메가 MN 해도 되지만 아래 위만 딱딱하고 여기서 이렇게 두 가지가 위로 밑으로는 두 가지가, 여기는 스탠딩 웨이브를 하고 이쪽으로 전파될 때 식이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X방향의 웨이브 벡터분의 오메가 하면 이 식이 되고, 그룹 벨러시티는 미분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둘을 곱하면은 음속의 제곱이 되고, 페이스 벨러시티는
음속보다 커. 그룹 벨라시티는 작고. 이게. 그래서 이거 어느 위치나 이거 곱은 이거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 페이스 벨라시티가 음속보다 왜 빠른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림으로 쉽게 표현되나?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덕트가 있는데 하드 바운더리 이거 하면 이렇게 이거 둘을 합치잖아요. 이거 하나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를 생각하면은 지금 음압의 맥시멈, 그러니까 웨이브 프론트 어느 순간에 음압이 맥시멈 되는 거예요. K가 이렇게 돼. 그런데 X방향, 요건 K. 사실은 이게 파장이죠. 이게 한 파장이야. 그런데 X방향에서 보면은 겉보기 파장은 람다 X방향에서 겉보기 파장은 람다보다 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이 X방향에서 관측을 하면 음속이 빨라지는 것처럼 보여. 이게 람다가 커지니까. 그래서 X방향의 C 페이스 벨라시티는 람다 X의 F. 이거는 람다의 F는 C. C보다 커지는 게 이렇게 설명이 돼요. 사실은 파는 이렇게 가는데 그 파의 그림자를 보는 거죠. 해가 질 때 제 그림자를 보면 제가 키가 작은데도 굉장히 키가 커 보이잖아. 그림자가 가는 속도지. X축에 내려진 그림자 속도. 그렇게 해서 요게 음속보다 빠르다는 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룹 벨라시티는 실제 측정 가능해요. 이런 경우에 뭐 여기 어느 주파수 부근에서 이렇게 엔벨로프를 가우스 펑션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캐리어 F0 부근에서 이런 주파수, 이게 가우스 펑션 비슷하면 이 엔벨로프가 가우스 펑션 비슷해요. 이거의 스펙트럼이 이래요. 그래서 이 F0 부근에서 이걸 바꿔가면서 이 엔벨로프의 전파 속도를 진짜 물 채널 같으면은 가우스 형태의 이런 캐리어로 모듈레이션 된 펄스를 팡 하고 여기서 하이드로폰 하고 여기서 해가지고 듀얼 트레이스 오실로스코프를 해서 타임 딜레이 딱 하면 그룹 벨러시티가 에러는 약간 있지만 측정이 돼요. 그리고 약간 이 형태가 조금 변형이 되고 그러지만 측정이 되니까 실제로 그룹 벨러시티는 그 엔벨로프가 전파되는 그런 거 실험을 하면 아주 비교적 깔끔하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재는 이게 이제 전부 다인데 제가 두 가지를 조금 보충 4시 반까지 딱 맞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보충을 하는데 하나는 임피던스 튜브.
제가 한다고 그랬죠. 임피던스 튜브, 임피던스 튜브 가지고 흡음률을 측정한다고 그랬죠. 여기 PI가 P의 2의 J의 오메가 T 마이너스 KX면 P 리플렉티드는 P 리플렉 반사는 R의 P의 2의 J 오메가 T 플러스 KX가 된다고 그랬는데 절대값과 위상 R의 절대값과 2의 J 파이 그리고 음압의 2의 J 오메가 T 플러스 KX 이렇게 뭐 여기 어려울 거 없죠. 요거가 R이니까 R 2의 J 파이 아주 반사 계수를 컴플렉스로 하겠다. 그리고 흡음 계수는 1-R의 제곱이니까.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인텐시티에다가 반사된 인텐시티, 입사 인텐시티 그래서 1-II분의 IR인데 들어온 부분에 반사된 인텐시티의 B는 음압의 B니까 IRII는 PI의 절대값의 제곱 PR의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그 절대치는 음압의 반사계수 절대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흡음률 하는 데는 요 절대값만 필요한데 완벽하게 이 위상까지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자 이거 음압 P는 PI에다가 PR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음압의 2의 J 오메가 T는 빼놓고 음압에 가만히 있죠. 이거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음압에 페이서로 그리자고. 자, real, imaginary. 2의 J 오메가 T는 빼면은 여기에 페이서는 뭐 이렇게 해서 P의 2의 J 오메가 T하고 2의 마이너스 JKX 여기서는 P의 2의 J 오메가 T는 빼놓고 2의 우선 R의 2의 J의 플러스 KX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죠. 요거 빼놓으면 그래서 요 나머지만 페이서로 그리면 이건 마이너스 여기서 이렇게 해서 1이 되고 1이 되는데 마이너스 JKX J는 각만 하면은 사실은 마이너스 KX죠. 1로. 그 다음에 이 페이서는 R만큼 작아지고 이거보다 조금 더 가. 뭐 이렇게 그립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플러스 KX에 KX 플러스 파이가 돼. 그렇죠? 요거는 길이가 R이고 R 절대값. 이건 1
플러스 1. 요건 길이가 1이고. 아니, 뭐 쓰지 말고. 여기다 1, 1. 이렇게. 이거 둘이 돌면서, 위치에 따라서 돌면서 합쳐지면은, 그래서 Pmax, P의 max는 합쳐지면은 이거 인페이스가 돼서 1 플러스 R이 되고, P 미니멈은 이거와 이거가 180도 이상 차가 생겨서 1 마이너스 R이 되죠. 근데 코사인 J법칙에 의해서 이 두 벡터의 합은 뭐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코사인 J법칙에 의해서 P의 이건 다 저거 되고, 음압의 P 오브 X, X에 따라서 음압의 절대값이 달라지는데, 이게 이런 거죠. P의 P 끝의 절대값 1 플러스 R의, 요거를 1이라고 치고 이거의 전체가 페이스죠. 요걸 고정해 놓고 이것만 돌리는 거죠. 그러면은 2의 R의 2의 사익각이 J의 2kx 플러스 5. 이 각이 2kx 플러스 5예요. 요거를 이거를 고정하는 거예요. 해놓고 이것만 돌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렇게 되고, 여기서 R은 P민 막스 마이너스 P민 플러스 P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마이크로폰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상대적인 P민 의 Pmax가 음압이 여기 볼테이지로 되니까 오실로스코프 가지고 적당히 눈금을 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게 5대 4가 됐다. 5대 4.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냥 5-4 대 5 플러스 4는 9분의 1. 이게 R의 절대값이 9분의 1이에요. 그러면 알파는 1-R의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1-9분의 1의 제곱. 굉장히 흡음 많이 하죠. 5대 4만 돼도 흡음 많이 하는 거예요. 9분의 1이면 그의 제곱분이면 81분의 80. 81분의 80이면 얼마인가? 0.989. 0.9가 더 높네. 그죠? 흡음률이. 음압에 대한 흡음률이 이거면은 9분의 1이면 아니 맞나? 틀린 거 없죠? 1-9분의 1의 제곱 81분의 81 마이너스 80분의 81. 굉장히 흡음 아주 좋은 흡음제죠. 저 정도. 그리고 여기 이거로부터 이 위상관계로부터 뭐 지금은 결과만 쓸 텐데 여러분도 저거 이 파이는
결과식만 파이 4의 D 미니멈 람다 마이너스 1 라디안으로 해서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러면 첫 번째 미니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첫 번째 D 민이에요. 그래서 4배의 D 민을 람다로 다 미터로 오면 이게 없어지고 무차원이 되고 마이너스 1 해서 파이 곱하면은 그러면은 파이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 그 사이로 위상각이 돼요. 여기서 구해주면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 그거에서 그리고 x는 마이너스 d 민 여기 마이너스를 보니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파이가 되고 그러면 이 식이 나와요. 자, 한 7, 8분 남은 거에는 딱 이 음양학 교재는 아닌데 어느 분이 보니까 FFT를 하는데 그 샘플링 프리퀀시나 1024포인트를 해야지 되는지 2048을 해야지 되는지 어떻게 분석을 하면 좋으냐 그거를 어느 분이 쓰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쉽게 그림을 몇 개 그려서 알려드리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해 놓으셨다가 참고로 하시면 되죠. 이건 뭐 고전적인 음향학이라기보다는 음향 신호 처리, 뭐 주파수 분석하는데 참고로 해야 되는. 그래서 타임 시그널이 이게 있다고 합시다. 뭐 이렇게 타임 시그널 예를 들면 에밀레종 그러면 또 싫어하더라고요.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그래야지 에밀레종이라고 그러면 무식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박물관 그런 데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덕대왕 신종을 분석한다. 그리고 거기에 비트 프리퀀시 있는 걸 2개의 피크를 잡아내고자 한다. 그러면 이 신호를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주파수 도메인에서 컴플렉스지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주파수 중에서 제일 높은 하이스트 프리퀀시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으로 나이퀴스트 그 샘플링 테오렘에 의해서 2배 주파수보다 내가 흥미있는 주파수보다는 2배 이상 샘플링 프리퀀시를 써있죠. 그러면 이게 샘플링이 되지. 그래서 이렇게 돼서 샘플도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가 델타 T다. 이건 그냥 T고. 그러면 이걸 일정한 간격의 디락 델타로 샘플링을 하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그 스펙트럼이 일정한 간격으로 컨볼루션 되죠. 그래서 여기서 샘플링 프리퀀시는 델타 T분의 1이죠. 시간 간격분의 1이 샘플링 프리퀀시죠. 그러면 이게 F에서 여기 이렇게 되고 또 여기 조금 여유를 두고 이렇게. 그래서 이 제로고 여기를 뭐라고 표시할까? 여기가 샘플링
이거의 델타 t 분의 1이 fs니까 이게 샘플링 프리퀀시가 되죠. fs 이렇게. 그래서 fs는 적어도 2배 내가 흥미있어 하는 최고의 주파수보다는 2배가 돼야지 여기가 떨어지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오버랩이 돼서 알리아싱이 생긴다. 뭐 그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FFT 어널리시스가 이거를 반복시켜 가지고 효과적으로 빨리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이런 게 똑같이 반복이 된다고 해서 이거를 컨볼루션이 되는 거죠. 이거 여기 이 주기 t만큼 반복된다고 하고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디락 델타 주기 t의 열로 컨볼루션 시킨 거니까 여기선 그게 곱해지죠. 여기서 곱해져 가지고 여기 곱해져서 이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 델타 F가 여기서 델타 F가 주기 t분의 1이 되죠. 주기 t분의 1. 그러니까 t분의 1이 되는데 여기 샘플링을 여기까지 한다고 봅시다. 그리고 델타 t로 나누면 샘플된 데이터가 델타 t를 델타 t로 내가 관측하는 신호의 길이를 샘플링 인터벌로 나누면은 그게 n이 되잖아요. n. 그게 n. 그러면 여기서 델타 f는 그렇지. t는 n의 델타 t고 여기서 델타 f는 t분의 1이니까 n 델타 t분의 1인데 델타 t분의 1이 샘플링 프리퀀시니까 n분의 fs 샘플링 프리퀀시죠. 그래서 프리퀀시 레졸루션을 이게 라인 간의 간격이 이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덕대왕 신종이 비트 프리퀀시가 이렇게 됐는데 이 스펙트럴 라인이 여기 있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게 관측이 안 되죠. 분명히 소리로 들으면은 맥노리가 비트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 그 부분에서 두 개의 주파수가 합쳐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피크가 두 개 안 나타나면 프리퀀시 레졸루션이 부족한 거지. 델타 F를 더 작게 해야지. 더 작게 하려면은 N을 크게 샘플링 프리퀀시 크게 하고 1024를 하지 않고 2048을 하든가 4000 얼마로 하든가 아니면 이걸 작게 샘플링 프리퀀시를 44kHz, 44.1kHz 하지 말고 이 펀더멘탈 모드 성덕대왕 신종 60MHz니까 과감하게 그냥 뭐 샘플링 프리퀀시를 1kHz로 해서 이거 분석하는데 이거를 낮추고 포인트는 그대로 놔두면은 레졸루션 올라가죠. 그리고 재미있는 게 여기서
그러니까 이 제로 패딩을 제로를 여기다 해놓고 여기까지만 샘플링 인터벌은 똑같아. 그러면은 FS는 똑같아. 근데 여기까지 있는 성분 여기까지만 샘플링을 한 거하고 괜히 여기 추가로 제로를 몇 개 더 해. 그러면 레졸루션이 달라져요. 희한하게. 아니 이거 한 거나 이렇게 해서 00000 한 거나 뭐가 다르냐. 근데 FS는 같은데 포인트 수가 예를 들어서 샘플링 프리퀀시 똑같이 해. 샘플링 프리퀀시는 뭐 8, 음성하는 것처럼 8kHz 샘플링 한다. 그런데 1024가 아니고 2048 하기 위해서 이거 종소리는 다 지나가는데 제로를 1024개에 집어넣어도 레졸루션은 2배로 늘어난다고요.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야. 그게 왜 그런지 좀 쉽게 수학이나 신호 시스템을 안 배운 사람하고 제로를 집어넣는데 안 보이던 피크가 나온다. 레졸루션이 2배가 된다. 식으로 그림으로 그리면 분명히 그런데 더 쉽게 제가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요. 어떻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내가 원하는 프리퀀시 레졸루션을 여기서 라인이 적어도 이거와 이거를 만나거나 몇 개가 있게 하려면은 여유 있게 이걸 확실하게 하려면은 프리퀀시 레졸루션 높여야지 되고 여기에 있다 그게. 자, 어느 분이 이거 비슷한 아마 질문하신 분 의도가 이걸 알고 싶지 않았나 해서 제가 푸리에 트랜스폼의 컨티뉴어스 시그널하고 디스크리트 시그널하고 다 합쳐서 모두 다 설명을 좀 쉽게 하자면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은 한 달 4시간 저 반까지 맞춰달라고 그러셨는데 2, 3분이 늦었네요. 좀 재미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4월달 강의에 오시면은 4월달 강의는 여기 재미없는 거는 다 지나갔기 때문에 조금 흥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4월달 강의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